10시 반이요? 1시간쯤 지나시구나. 1시간 지나시면 괜찮습니다. 이제 2시간쯤 되면 애들도 못 참고요. 죄송하지만 제 수업은 3시간짜리입니다. 제 수업은 3시간이고 중간에 뭐 10분 쉬고 8분 쉬고 하긴 하는데 2시간 반에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원래는 3시간이었는데 작년에 2시간 반으로 줄였었는데 3시간 다시 회귀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이거 말씀드려야죠. 올해 뭐 수능에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상외로 후보님들이 왜냐면 자꾸 바뀌니까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전체적인 프레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5분 아닌데 제가 수능에 그 콘텐츠를 말씀드릴 이유는 뭐 당연히 이게 이 로마자 숫자 1을 하게 되면 이하고 같이 가야겠죠.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게 아마 교육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교육 내용과 맞게 되는 교육 과정 얘기가 될 테니까 그런 어려운 말은 어때요? 그냥 쉽게 이거 꼭 아셔야죠. 나중에 아이들하고 말다툼할 때도 알고 계셔야 이기실 겁니다. 이거 엄마는 뭐도 몰라서 너 듣기는 잘해 듣기는 없었거든요. 그런 것도 아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꼭 이렇게 45문항이니까 나누는 거 되게 좋아요. 효과원 같은 데서도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되게 좋더라고요. 어제 TV 보고 있는데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덕세지감을 느꼈어요. 예전에 같이 일하던 사람이 이제 수능 평가위원장까지 돼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 보니까 1번 가죠. 45문항으로 되어 있는 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몇 문제씩일까요? 당연히 5개, 15개, 5개. 재밌죠? 이게 또 이렇게 나뉘어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좋아한다 이거. 첫 번째가 합법입니다. 예전에 이걸 듣기라고 했는데 이제는 들려주는 거 없습니다. 듣기도 엄청 싸웠어요. 예전 평가원 있을 때. 원래 듣기 평가하는 나라가 전 지구상에 2나라밖에 없다. 자국민을 대상으로 했어요. 평가하는 나라가. 이 프랑스에서 공부한 애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이게. 한 번 또 말씀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왜 그걸 5문항이나 내가지고 그걸 비행기도 다 멈추고 그렇게 하느냐. 근데 그게 한 번 바꾸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제가 일할 때도 그때도 막 싸웠는데 기장님도 바꾸더라고요. 합법. 그 다음에 이전에 쓰기라고 했는데 한자 좋아하니까. 이건 아시죠? 헌법을 작문했으니까 뭐에 맞게 쓰고 뭐에 맞게 말하라? 문법이잖아요. 너무 유치한 질문 드려야지. 몇 문제일까요? 5개씩. 5개. 이제 없어졌지만 작년까지 했던 국어 B형 인문계에서는 여기 고전 문법 라는 말싸움이 등기계에다가 하나 더 추가돼서 6개 하는데 5개 다시 돌아올 겁니다. 5학년 애들은 A형이 사라졌으니까. A형 나름대로 싸웠던 생각이 아직도 머릿속에 계속 있습니다. 일단 언어라고 안 부르고 국어라고 하시는 건 아시죠? 그것도 아셔야죠. 야, 너 언어는 잘하냐? 그걸 무시당한다니까. 그걸 못 싸운다니까. 그것도 말씀드릴까요? 국어로 바뀐 이유는 교과 과정에는 수능이나 언어라는 게 없고 국어 과목이 있으니까 그 국어 과목에 있는 교육 과정을, 교육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라고 해서 바꿔놨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시험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걸 다 풀고 나면 그 다음에 15문제가 나옵니다. 볼까요? 독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교과 과정의 용어는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비문학이라고 보죠. 15개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있을 때는 아니었어요. 이건 어떻게 하냐 이래가지고 3문제씩 5개를 내냐 3, 3, 3, 3 이렇게 이렇게 싸우다가 이건 4개로 낙책을 봐서 그 4개는 영역으로 따지면 인문도 있고요. 이번 철학이 나왔지만 인문도 있고 사회도 있고 과학도 있고 합쳐져서 이제 과학과 기술 중에 하나로 나겠죠. 이과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 둘 다 각각적으로 나왔었고요. 예술도 있고요. 예전에 언어와 관련된 언어 지문, 랭귀지 있죠. 언어학과 관련된 나왔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수렴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요 중에 4개를 골라서
출제를 하게 될 겁니다. 문항수를 따지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 3, 12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문학이 있어야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1번부터 15번까지가 그렇게 되고요. 문항이 16번부터 10번까지가 그렇게 될 테고 31번부터 45번까지 이렇게 이번에 또 넘어옵니다. 문학교 예전에는 5개를 다 내자. 그래서 뭐 기억나세요? 공부하셨을 테니까. 예를 들면 시가 있겠죠. 시가는 이것도 이제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나눠서 같이 출제하게 해놨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뭐가 있을까요? 현대시가 있겠죠. 당연히 현대가 있으면 그에 대척점으로 고전이 있을 테고요. 이 유형 분류는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소설이 있겠죠. 서사문학이 있을 테고요. 여기다 마찬가지로 이제 현대소설이 있고요. 고전소설이 있고요. 이 4개의 파트가 기본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출제자들이 혹시나 굳이 한 나오게 될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극과 시나리오입니다. 만약에 이걸 교수가 들어가서 극은 교수가 시나리오는 교수가 없어서 교사가 안 되고요. 그건 이제 연극 전공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간다면 아마 여기 이제 고전 시가가 없어지고 이하고 합쳐지거나 아니면 하나 더 있죠. 여기 이제 뭐 제가 서사를 얘기했으니까 교술도 나와야 되니까 수필도 있겠죠. 굳이 수필을 낸다고 치면 수필하고 현대시하고 엮을 수도 있고요. 고전시하고 엮을 수도 있고 그때 그 갈래 복합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전반적인 내용 프레임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렇게 내용이 돼 있으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거 말씀드렸을 때 크게 이제 2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자연계반이 맞죠? 자연계 애들은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다는 말은 물론 이제 인문계 애들도 고집이 세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종합반 강릉대생에 있을 때 애들들 보면 문과 쪽 애들은 고집이 세도 말을 하면요 인터코스를 해줘요.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이과 애들은 없어요. 이거다. 꽂히면 그냥 그거예요. 아마 이제 수학하고 과학에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3이면 3.0001도 허용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출제자의 어가 A하고 자기의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던 A가 딱 하면 좋죠. 그때 이제 기분 좋습니다. 다 맞죠. 이렇게 안 주거든요. 예를 들면 32,000자의 글로 이루어진데 다 이게 다 맞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기도 하고 물론 이걸 이렇게 주진 않죠. 이걸 이렇게 주진 않을까 나한테 주진 않고 이건 어떤 사람은 B라고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이게 비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게 왜 비판이냐 말이지. 이건 그냥 질책 정도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게 설득이냐 자기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설득이 아니다. 내가 볼 때 이게 설득이 아니라 강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인들을 서로 주고받는 이 인식 말 좀 편하게 하면 인식하고 있는 이 스펙트럼 버퍼링이 오잖아요. 이게 넓어야 이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유기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유연하게 영어로 플렉서블하다고 하잖아요. 이걸 생각을 하는데 이과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다가도 자기의 생각의 흐름하고 안 맞아요. 근데 거기에 이들이 말려요. 뚫어내려고 합니다. 뚫어내려고 하면 이제 뭐 1분, 2분, 3, 4, 5분 아이씨 욕 나오고요. 출제자만 두고요. 죽여버리겠어 이런 거. 네? 이과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아요. 출제자가 와서 출제자가 누구냐고 묻는 애들 국가 애들 별로 없어요. 이과 애들 와서 이렇게 뭐야? 뭐 쓰레기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해는 돼요. 왜냐면 특별히 이제 재수 학원 같은 데 가면 애들 목숨 걸고 하는 애들이라 문제 한계가 좀 특별히 의대 애들은 5월, 6월이 지나면 지방 의대 애들이 인서울 하겠다고 상경하는 애들이 이제 반수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기의 내가 이제 얼마나 추천하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이따위 문제를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출제자는 알아서 뭐하니 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 드리는 어떤 커다란 의미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얘기하면 이거 다 빼고 일단은 만약에 이거 말씀드리면 국어에서는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유연한 생각이라고 하는 건 유연한 인식을 좀 가져라
그 뭐냐면 이거는 이제 출제자가 어떤 진술을 했을 때 출제자라고 하면 저게 시험이라고 얘기하죠. 시험의 진술을 얘기했을 때 그 진술이 과연 네가 갖고 있는 너의 인식하고 이게 허용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라는 걸 좀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뭐 말씀드리면 풀이에 팁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팁은 아니고 수능에서 출제할 때도 그래요. 교수들하고 출제하고 검토교사 32명이 맨날 싸워요. 저는 이제 언어교육이 있을 때 아직 국어를 바뀌었을 때 제가 이제 학원에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지 않고 그랬을 때는 마지막까지 싸우고 제일 마지막까지 싸우는 게 이제 국어 영역 사람들이에요. 경찰이 와가지고 USB 주세요라고 하기 전까지 10초 전까지도 싸워요. 계속 그게 안 된다. 저도 많이 싸웠고요 무슨 때. 그러니까 뭘 얘기했냐면 이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2번 쪽으로 쓰면 유연한 인식만의 선택지는 아시죠? 5개입니다. 5개 1번부터 5번까지 있거든요. 근데 네가 답이 1이라고 생각했을 때 꼭 뭘 봐야 된다 그래도 1, 3, 4, 5까지 다 보고 가야지 수학처럼 2가 딱 나오는 순간 2 쓰고 나머지 3 예를 들면 1, 2, 3, 4, 5 중에서 1, 3, 4, 5를 검토하진 않잖아요. 그게 답이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해줘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이 팁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문항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이들이 얘기는 그렇죠? 이게 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요즘 때 시간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혹시나 손들고 이거 다 보니까 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리겠으나 시간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사실은 45문항 중에서 이렇게 다시 봐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몇 개쯤 나올까요? 이것이 이번에 평가에서 항상 이것을 95에 맞춘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95에 맞춘다고 하면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아마 시험 보고 나면 94, 96 왔다 갔다 사이가 되는 건데 이렇게 골라야 되는 게 몇 개쯤 있을까요? 이게 아마 시험을 볼 때 평균적으로 만약에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한 3개 정도예요. 근데 이 5개가 모두 다 경합을 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2개 중에 하나죠. 결과적으로 만약에 3개라면 우리가 봐야 될 건 6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걸 다시 한번 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태도를 가지고 플렉서블하게 하려고 해야지 얘 고집대로 밀어붙이는 건 하지 마라. 커다란 얘기 말씀드렸고요. 커다란 얘기입니다. 이 얘기라고 하죠. 구체적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제 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수능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제가 강의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어딜까고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 많이 얘기해 주고요. 두 번째는 헌법하고 장부는 출제하는 교수들은 원리가 있다고 생각하겠으나 그렇게 큰 논리나 그런 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문항 연습으로 해결하면 되고요. 연습을 해결하시면 되는데 이건 문항 연습만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내기 위해서 문법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문제를 내기 위해서 윤동주가 시를 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 나름의 개별적인 논리가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공부를 해야 되고요. 원리 학습을 해야죠. 하셔야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문학의 문학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를 어떻게 읽니, 소설을 어떻게 읽고 있니, 수필은 어떻게 읽고 있니, 뭐가 중요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리적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원리와 관련된 학습이 필요할 겁니다. 독서는 필요한가요? 독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건 원리 학습이라고 하는 건 컨텐츠 내용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데이터. 개별적인 데이터들에 대한 내용이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얘기할 때도 고2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잘해야 돼. 그냥 문학이 항상 다 있거든요. 2학년 1학기 2학기 다 문학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때는 열심히 해놔야 3학년에 올라와서 할 때 되지. 원리만 하나 무슨 풀이의 원리 문학 풀이의 원리만 하나 가지고 저는 그런 애들하고 내공을 쌓은 애들하고 차이가 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 필요하다. 이제 비문학은 어떠냐? 비문학은 아니에요. 비문학은 문제 내기 위해서 교수가 쓴 거예요. 어떤 글이 있었는데 그걸 내려고 한 게 아니라 문제를 내기 위해서 전문 교수가 와서 그 글을 써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내용 자체에 대한 학습을 내용이 없으니까 그때 처음 만든 거니까 그게 아니고 이건 각 교과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과 같은 경우에는 과학 기술이 크게 부담스럽진 않거든요. 걔네들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각각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열심히 하긴 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읽기에 대한 읽기 과정. 여기는 어떻게 읽었지? 읽기 과정. 이건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 이렇게 어떻게 읽는 거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학습은 한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읽기 과정을 한번 읽는 거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하시지만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읽고 있지라고 하는 자기 인식에 대한 검토 과정이 한번 필요해요. 그런 거 한번 하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인 과정만이 아니라 개별적인 문장 하나하나 따져서 읽어 내려가는 과정. 그것도 한번 더 검토하고 그런 부분이 계속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는 헌법하고 작문은 문제 풀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문법은 개별적인 오디션이 필요하고 독서는 읽기 과정에 대한 내용이 읽기 과정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한 6주 정도는 해줘야 자기 검토를 할 수 있는. 왜 이 과정을 말씀드리냐면 어려운 지문이 나오면요. 어려운 지문. 제 말에는 어폐가 있죠. 뭐가 어려울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읽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근데 네가 스스로 어렵다고 느꼈을 때 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걸 얘기하는 거야. 해결 과정을 찾는 게 바로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너는 그냥 그것만 가지고 거기 말리면 그다음부터 안 내려가. 못 내려간다고 그 자체를. 그때 네가 가지고 있는 과정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걸 연습시키는 거죠. 요 부분 아시겠죠? 이 부분 내용 자체가 많으니까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아마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저보고 1분 빨리 나가라고 지금 해주셔서 그 부분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자꾸 궁금해 하시다고 하셔가지고 다 써놨는데 거기에 이제 로마자 숫자 2의 교육 과정이 있는데 거기 아라비아 숫자 1 있잖아요. 괄호 말고 거기 중에서 동그라미 1에 문학이 12에서 14점 꽤 길죠? 근데 왜 기냐면 그 내용이 많거든요. 내용이 많고요.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하고 수업을 하게 되면 일단 15년부터 16년으로 하죠. 16년부터 아마 2000 그거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7년, 그러니까 10개년은 다 하게 될 겁니다. 전부 다. 다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평가원하고 수능 기출문항은 다 합니다.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독서하고 비문학 독서 이쪽은 아마 공부를 하게 되면 제가 2007년까지는 아니고 아마 2010년? 10년까지는 아마 7개년은 과제든 수업이든 시험이든 다 합쳐서 하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은 기출문제를 아마 다 다루게 될 거고 기출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읽기 과정에 대한 이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예외는 그분이 흄 전공자인데 이걸 또 내더라고요. 시험에 계속 칸트하고 흄 전공자였는데 나오신 분이 또 내더라고요. 그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나왔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이런 걸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아마 수능은 10개년이에요. 문학은 10개년이고 아마 비문학은 아마 7개년 정도 되지 않을까. 헌법하고 뭐 작문하고 문법은 이제 해본 지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문법은 이제 그 전에 또 있었고요. 이거 전부 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할 때 과정은 뭐냐? 기본적인 원리 과정 그 35주 중에서 한 25주에 들어있는 건 수능하고 그다음에 평가원의 기출문항 있죠? 기출문항 아마 1500개쯤은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럼 학생들은 뭐 하고 오면 되느냐? 미리 풀고 오면 좋죠. 그래서 저 공부하기 전에 미리 풀고 한 30%라도 풀고 와서 풀고 또 이제 아마 학교에서도 또 이걸 또 하실 거예요. 어디선가 하게 되면 그래도 고3 끝날 때까지 몇 번을 보다 최소 미니멈 2번 미니멈이에요. 그러니까 3번쯤 보면 좋죠. 왜 3번을 내가 말씀드리냐면 재수생들 있잖아요. 재수생들이 시험 볼 때 몇 번 볼까요 이거? 3번이에요. 최소 3번. 근데 미안하지만 수능의 그 경쟁자들은 학교 학생들도 물론 있지만 주로 다 재수생이에요. 그러니까 걔하고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다. 공부하기 전에 하시면 좋고 그리고 빨리 나오네요. 그래서 3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제가 해놨고요.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 2에 보시면 180분의 진행 과정으로 돼 있었는데 180분에 3시간이죠. 예전에 시험 한 번 봤는데 나눠서 2번 봐요. 그래서 시작할 때 12에서 원래 이게 20분짜리 시험을 보고 시작했는데
열문제, 열한문제 시험을 보고 그다음 제가 수업하고 마지막에는 정리를 하고 그런데 시험이 두 번 중에 첫 번째 시험은 전과 전 영역이 다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시험은 공부한 영역에만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그렇게 180분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글쎄요 뭐 질문하는 학생들도 저한테 올 수도 있고 제 조교가 그냥 조교를 찾다 보니까 연습생 국문과 애들을 찾게 돼서 그냥 조교하고 같이 질문도 하고 그렇게 수업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아래 로마제 숫자 3위는 제 학원 시간하고 강의 학원까지 써놨습니다. 질문하시고 싶으시죠? 그렇게 많이 나와있습니다. 저기 다시 질문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